자, 수열부터 들어갈게. 수열. 일단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수를 나열한 거, 말 그대로 이제 숫자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나열해도 그냥 수열이라고 얘기는 하긴 해.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런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은 우리가 배우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 있는 수열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기호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내가 만약에 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다고 하면 이게 수의 나열이야. 이게 이런 게 수열인데, 요걸 기본적으로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일단 수열을 전체적으로는 중괄호 치고 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열 AN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숫자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이라고 쓸 거고, 두 번째는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게 기호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요 n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되겠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지?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만 들어올 수 있겠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항이라고 해요. 초항. 다른 말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 수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n번째 항을 찾는 게 좀 중요한데, n번째 항이라는 거는 이 규칙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식, 그걸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말을 부를 거야. 일반항이라는 말로 부를 거야. 일반항. 그러니까 이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을 좀 대표하는 그런 이제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항.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위에 있는 거를 봤을 때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 지금 규칙이 뭐야? 2, 4, 6, 8, 10은 규칙이 뭐야? 짝수잖아, 짝수. 그치? 짝수지? 그치? 뭐라 했는데? 짝수잖아, 그치? 그럼 짝수의 규칙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냥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2n. 맞아? 2n.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써보자면 AN은 2n이다 라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짝수를 표현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2n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2n 플러스 2나 2n 마이너스 2나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짝수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n에다가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돼. 요 2가. 그 다음 2 넣었을 때 4 나오고, 3 넣었을 때 6 나오고, 4 넣었을 때 8 나오고, 그런 식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짝수를 표현하는 식이긴 하지만 1 넣었을 때 뭐 나와? 1 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아니잖아. 안 맞잖아. 초항이 4라는 게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2n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그래야 이제 일반항을 정확하게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주면 되거든. 뭐 다른 걸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1분의 2, 그 다음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수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규칙이 뭐야? 규칙만 찾으면 돼. 규칙. 꼭 이제 규칙이 이렇게 뭐 더하기 규칙이 나오는 건 아니고, 곱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수의 형태로 규칙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규칙을 너네가 찾아서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는 뭐라 쓰면 될까? 어? 규칙. 일단 분모만 따로 보고 분자 따로 봐봐. 뭐야? 분모는 뭐야?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분모만 보면 1, 2 넣었을 때 2, 3 넣으면 3. 그럼 뭐야? 분모만 보면 뭐야? n분의로 시작하겠지. 맞아? 그 다음 다시 분자 봐봐. 1 넣었을 때 2, 2 넣었을 때 3, 3 넣었을 때 4. 뭐 내야 돼?
n 플러스 1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럼 1 넣었을 때 1분의 2, 2 넣었을 때 2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 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너네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규칙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함수로도 표현하고 있긴 한데, 요 함수의 표현은 굳이 몰라도 돼. 요건 지금 함수로 대응표로 표현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굳이 상관은 없긴 해.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네.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반항이 2n인데, 얘가 이제 2n이잖아. an이 2n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y는 2x라고 생각해봐. 이거 뭐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 맞아? y는 2x. 그러니까 요거랑 좀 어때? 관계가 좀 비슷하지? 그치? 비슷하잖아. 1 넣었을 때 2 나오고,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맞아? 그래서 얘도 이제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함수. 그러니까 사실 함수로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한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함수로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원래 우리 함수의 범위는 x에다가 꼭 자연수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유리수라든지 무리수라든지 어쨌든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들을 x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수열 같은 경우는 n이 무조건 뭐라고 했어 아까?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좀 이제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의 범위가 좀 다르고, 그리고 아까 얘는 자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보통 우리가 자연함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 자연함수라고 이제 자연수만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함수다라고 해서 자연함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이 관계를 굳이 꼭 알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그냥 알아도 돼. 지금 여기 일반항을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상관은 없다. 굳이 함수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물론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좀 더 좀 활용 문제를 좀 너네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수열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데, 그 수열 중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방금 내가 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수열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열 전체에 대해서 기호를 뭘로 쓰는지, 일반항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여러 가지의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여러 가지 규칙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차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일단 기호로 먼저 좀 써볼게. A3, A4, A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차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차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요 등차 수열에서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차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걸 뺐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아까 썼던 2, 4, 6, 8, 10 이런 거를 한번 볼게. 얘도 지금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이겠지. 차이가 얼마야? 빼면 2잖아, 그치? 2. 그 다음 요렇게 빼도 2가 되고, 요렇게 빼도 2가 되고, 다 2로 일정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여기 있던 요거는 그냥 초항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요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할 거야. 공차. 기호로는 이제 D로 많이 표현을 해. D라고 쓰면 돼. 공차는 보통 D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차가 양수지. 2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차가 양수다 보니까 이 수열이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차이를 공차라고 했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이제 공차가 나온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이걸 거꾸로 봤을 때 여기다 여기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4에서 2를 뺐을 때 이게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다 보니까 여기다가 공차를 더하면 저 2보다 좀 커진 숫자가 나오고, 거기다 또 2를 더하면 공차가 양수니까 양수 더하면 또 커지는 숫자 계속 이제 커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수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지금 같은 저 등차 수열은. 그리고 이런 등차 수열도 있겠지.
얘는 어때? 차이가 얼마야? 0이지 0.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차이가 0이다 보니까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수열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5, 뭐 2,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거는 어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그지?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얘는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 내에서도 공차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하는 수열, 뭐 저 일정한 수열, 감소하는 수열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 등차 수열 자체에서도. 됐어?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할 거야.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아까는 그냥 여기 첫 번째 수열을 내가 규칙만 보고 그냥 짝수니까 2n이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좀 그냥 대충 예상을 좀 하는 거니까 대충 보고 이 정도 규칙이면 되겠다라고 좀 때려 맞추는 느낌이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우리가 외워서 요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로 그냥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공차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해서 4에서 2를 빼는 거야. 그럼 2 나오지, 그지? 그 다음 또 뒤에 6에서 4를 빼면 2 나오고, 그 다음 8에서 6을 빼면 또 2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랬을 때 일반항이 있겠지. 일반항 AN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n번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얘는 기호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서 AN-1을 빼는 거지. 요 바로 전항이 AN-1일 거 아니야. 맞아? 이해했어? 맞지? 그럼 요걸 뺐을 때도 마찬가지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양변을 더할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사라지지, 더하면. 그리고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까지 이렇게 사라지거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좌변에 AN하고 마이너스 2가 남을 거고, 우변은 2만 계속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지금은 좀 이렇게 기호랑 섞여 있어갖고 내가 다시 한번 좀 기호로 써주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공차 D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뺐을 때 D가 나오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뺐을 때도 D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에서 n-1번째를 뺐을 때도 D가 나오겠지. 됐어? 이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더해볼게. 더하면 어때? 이렇게 사라지지, 이렇게. 맞지? 이런 사라지고 좌변에 남는 건 AN-1이 아니라고요. A1이지, A1.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이제 더하니까 우변끼리 더하면 공차를 총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나? 지금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2, 3, 4 쭉 가서 n-1까지니까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지. n-1번. 그래서 n-1번을 더했으니까 곱하기 d라고 쓰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n이니까 an은 얘 넘겨서 a1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됐어? 요게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일단 외워야 돼.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뭐야? A1을. 이게 뭐라고? 이게 초항이지, 초항. 맞지? 초항. 초항이고, 그 다음 이 D가 뭐야? 얘가 공차야, 공차. 그지? 그리고 N이라는 건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하지.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N이 변수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N 일반항은 초항 2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도 2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좀 하잖아? 그럼 2 플러스 2n-2니까 이렇게 사라지면서 2n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등차 수열을. 됐어?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는? 공차가 얼마? 공차. 0이지, 0. 그지? 공차 0이니까 어때? 대입하면? 0 나오면서 뭐만 나와? 초항 3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맞잖아. 첫 번째 항도 3이고 두 번째 항도 3이고 계속 3이니까 그냥 3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초항이 얼마? 초항이 5. 그 다음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3에다가 5 더하면 얼만데? 8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그냥 대입해 보면 되지. 1 넣으면 얼마야? 계산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1로 계산하면 5 나오잖아. 맞잖아. 초항이 5잖아. 그 다음 2 넣으면 얼만데? 2 넣으면 2 나오지.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2 맞잖아. 3 넣으면 마이너스 1 받고 4 넣으면 마이너스 8 받고 마이너스 4 받고. 됐어? 이런 식으로. 됐지? 등차수열 일반항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일단 공식은 외워야 하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30이랑 뭐 21, 그 다음에 12,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 자, 이거는 초항이 얼마? 초항이 30. 그 다음에 공차는 마이너스 9잖아, 그치? 그럼 n-1 곱하기 마이너스 9지. 맞아? 그러면은 전개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n, 그 다음 뭐야? 플러스 39.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그럼 1 넣으면 30 나오고 2 넣으면 이제 21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요 방법으로 하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이 있거든. 뭘 이용할 거냐면 일단은 요 식 있지,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을 전개를 해보면 얘를 전개 한번 해보잖아. 전개해보면 얘를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 있지. 곱하면 dn에다가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a1이니까 이렇게. 얘가 n에 관한 식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n이 먼저 나오고 n이 없는 상수항이 뒤에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일단 an이 몇 차식이란 얘기야? n에 관한 1차, 그치? 1차인데 정확하게 1차식은 아니고 1차 이하의 식이란 얘기지. 왜냐면은 3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공차가 0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이하의 식이거든. 맞아? 그런 상태에서 뭘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 공차로 시작하지. 공차 n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무조건 공차 n이야. 그러면 잘 봐. 얘 공차가 얼마라고? 2라고. 2. 그럼 2n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럼 얘 공차 0이니까 0n으로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앞에. 그치? n이 없는 거지. 그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바로 쓰는 거지. 첫 번째 것도 봐봐.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해.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일반항이라는 게 대표항이라고 했잖아.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잖아. 그럼 n에다가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초항이 어때? 나왔나? 나오잖아 지금은. 그치? 그럼 이게 끝인 거지 얘는.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얘 같은 경우는 0n으로 시작하는데 0n이니까 그냥 0이란 말이야. 그치? 0이잖아.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초항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럼 뒤에 필요한 게 뭐야? 3이잖아. 그럼 플러스 3을 쓰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해하냐? 그럼 이제 an이 3이라는 게 나오잖아. 됐어? 밑에 것도 한번 봐. 밑에 거. 무조건 공차 n으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한다고. 맞아? 이것도 0이라 하지 말고 0n이라고 쓸게. 그게 낫겠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지. 그리고 1 넣었을 때 뭐 나와? 지금 여기서는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근데 초항이 얼만데? 초항이 5잖아. 그럼 얘가 5가 되려면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이 전체 값이 5가 되려면 뒤에 얼마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8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8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하냐? 이해되냐? 이렇게 구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도 한번 볼게. 얘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9잖아. 그러면 일반항은 뭘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n으로 시작한다고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1 넣었을 때 30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가 필요해 뒤에? 플러스 39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1 넣었을 때 30 나오잖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됐어? 됐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을 까먹는다는 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것도 써먹을 때가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물론 이걸로 해도 돼. 이걸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것보다 느리니까 이걸로 해서 좀 빨리빨리 구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얘기야. 가운데 있는 항, 말 그대로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하지 마. x라고 하자. x 8이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때 가운데 x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뺀 것도 공차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공차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x에서 a를 빼버리면 x-a는 b-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x니까 x 넘겨버리면 2x, a 반대로 넘겨버리면 a 플러스 b가 나오면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게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오케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할 때 양 사이드의 합을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평균이지. 평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 두 개 더한 다음에 평균이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x 값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2 더하기 8 나누기 2라고 하면 되겠지. 얼마인데 계산하면? 5 나오잖아. 5. 그치? 그래서 가운데 항은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 거야? 보면 공차가 3이지. 3인 등차 수열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직선상에서 그냥 중점 정도로 생각해도 돼. 여기가 지금 2가 있고 8이 있고 가운데가 있어. 이렇게. x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공차라는 게 차이가 같은 거니까 간격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그치?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간격이 같은 거니까 2와 8의 중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게 등차 중앙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기본 공식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내가 쓸 때는 보통 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좀 많이 쓰는 편이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편이야. 오케이?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미지수로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a 제곱 마이너스 3이랑 뭐 a랑 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모를 만들기 좀 싫어갖고, 그래서 보통 나는 여기에 2배가 이 둘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하는 편이야. 됐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는 항이 몇 개일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야. 3개. 근데 이게 항상 꼭 3개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항이 늘어나도 괜찮겠지. 여기가 뭐 C, 여기가 D라고 해봐. 그러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도 당연히 어때?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 요 x를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도 있지만 2분의 c 플러스 d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꼭 3개가 아니라 홀수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5개든 7개든 간격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중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 요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합을 하기 전에
일단 몇 개 좀 풀어볼게. 대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자. 합하기 전에. 결이 조금 달라서 요거부터 먼저 좀 할게. 자, 19번 한번 보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서 A6이 11일 때 AK가 32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게 지금 일반항하고 등차 중항, 그지? 등차 수열에서 딱 두 가지 일단 배웠는데, 우리가 일단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지금 6이 11이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일반항 공식 있지? 일반항 공식 다시 써보면 A1 플러스 N-1D란 말이야, 그치? 이게 공식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n에다가 6 대입하고 11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써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6은 A1 플러스 몇 D라고 할 수 있어? n에다가 6 대입하면 5D가 되겠지, 5D.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1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야. 초항과 공차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걸로 연립해서 우리가 얘를 구할 거야. 초항하고 공차를. 오케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은. 알았지? 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경우는 보통 어떨 때 많이 구하냐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보통 A 7, 7번째 항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56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결국 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항. 7번째 항이 뭐냐, 얘가 몇 번째 항이냐, 보통 항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렇게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일반항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반항. 오케이? 그러니까 흐름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항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일반항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일반항을 찾으려면 초항하고 뭐가 필요해? 초항하고 공차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맞지? 물론 이걸로 구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초항하고 공차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서 요걸 연립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일단은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을 했어.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이미 나와 있긴 해. 얼마로 나와 있어? 3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럼 A1 플러스 15는 11이니까 A1은 얼마? 넘기면? 마이너스 4. 초항도 구했지, 우리가. 맞지? 그럼 초항하고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 한번 찾아보자. 일반항. 몇 n으로 시작한다고? 3n으로, 공차 n으로, 3n으로 시작하지. 그리고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돼. 얼마야? 뒤에? 마이너스 7이 필요하지. 그래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AK가 32일 때 K 값이야. 그러면은 n에다가 K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3K 마이너스 7, 이게 32일 때 K를 구하라고. 그러면 3K가 얼마? 39니까 K 값은 얼마란 얘기야? 13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13번째 항이 39다 이렇게, 아니 3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 다음에 25번.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저거 만족할 때 A 27을 구하래. 그치, 27. 어이. 자, 일단은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를 다 초항하고 공차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생각해봐. A3은 뭐야? A1 플러스 몇 D라고 할 수 있어? 2D라고 할 수 있지. N-1D니까 3에서 1 까면 돼. 그냥 3에서 1 까서 2D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 그러면 A10은 뭐야? 뭐라고 할 수 있어? A1 플러스 9D라고 할 수 있지. 됐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래. 지금 더하면 2A1 플러스 11D가 나오지. 얘가 63이라고 나온 거야. 첫 번째 식이. 맞지? 저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비슷하게 해볼게. 그럼 A6은 뭐야? 뭐라고 할 수 있어? A6은? A1 플러스 1 플러스 5D. 그 다음은 A15는? A1 플러스 14D.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뭐야? 2A1 플러스 얼마?
19D지 19D. 이게 얼마래? 103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거 둘을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연립을 하면 되지. 그치? 바로 빼버리면 되잖아. 빼버리면 사라지고 공차만 나오지. 빼면 마이너스 8D. 63에서 103 빼면 뭐야? 마이너스 40이지 40. 맞아? 그러면 D는 얼마? 공차는 5가 나오지. 그치? 공차 5 구했어. 그럼 공차가 5래. 여기다 대입할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A1 플러스 55. 얘가 63이니까 2A1은 얼마? 55 넘기면 얼만데? 응? 진짜? 얼마? 8이지 8. 그래서 A1은 얼마? 4가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초항 공차 찾았어.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건 27번째 항이지. 27번째 항. 그럼 27번째 항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항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해보면 뭐야? 일반항은? 일반항 구해볼게. 일반항 얼마야? 5n 마이너스 얼마?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1이지 1 이렇게 돼서? 그리고 27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27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27 대입하면? 135 맞냐? 맞지? 5, 20, 135 마이너스 1 그래서 134가 되겠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29. 자, 제 7항이 29고 10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래. 마찬가지 이거 기호로 써보면 A7이 29고 그 다음에 A10이 22란 얘기야. 맞지?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를 뭐랑 뭐로 표현하라고? A7을 초항하고 공차 A1 플러스 뭐야? 6D 이게 얼마? 29. 그 다음 A10은 A1 플러스 얼마? 9D 이게 얼마? 20. 그래서 둘이 뭐해? 연립하면 되지.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D는 9 나오지. 그래서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초항은 얼마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지? 요만큼이 마이너스 18. 그래서 넘기면 얼마? 18 더하기 29니까 얼마야? 47인가 나오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초항하고 공차 찾았지?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지. 그치? 일반항. 얼마야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그치? 그 다음 플러스 1 넣었을 때 47. 50. 맞아? 이렇게. 됐지?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럼 여기가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래. 음수가 되는 항. 그렇지. 음수가 되는 항.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자. 잠깐만. 이 음수가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음수가 되는 항이니까. 그러니까 잘 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초항이 47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44겠지. 그 다음은 41일 거고. 점점점 숫자가 어때? 작아지잖아. 작아지다 보면 뭐가 생겨 이제? 가다 보면 음수가 생기겠지. 그지? 음수가 생기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몇 번째 항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 음수로 찾아도 되고 양수로 찾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보통 양수로 찾는 편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일단 둘 다 해볼게. 너네 취향에 맞는 걸로 가면 된다. 자, 양수라고 해볼게. 양수.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3에 넘기면 마이너스 50이고 n이 얼마야? 16점 얼마인가 나오네. 맞지? 그치? 16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란 얘기야? 16번째 항까지가. 그치? 그러니까 16번째 항까지가 양수란 얘기야. 16점 얼마까지니까. 됐어? 근데 n이 또 자연수기 때문에 16까지가 16번째 항까지가 양수의 마지막이란 얘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16 대입하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50이니까 2잖아.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7번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음수가 시작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17번째 항이 답인데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수의 끝자락을 찾은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칸을 가는 거지. 이해했어? 양수의 끝자락을 찾고 다음 칸을 가는 거야. 바로 다음 칸을. 아니면은 음수 자체로 찾을 수도 있긴 해.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n이 50, 마이너스 50보다 작으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이제 16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지. 부등호만 반대지. 부등호만. 그럼 16점 얼마보다 클 때부터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몇 번째 항이야? 16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17이잖아. 17. 그래서 17번째 항부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뭐가 편한지는 이건 너네가 결정해서 쓰면 돼. 이해했어? 뭔 말이지? 잘 맞추기만 하면 돼. 이걸 쓰든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만 반대잖아.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보면.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양수의 끝이 16점 얼마니까 16번째가 마지막이 양수고 그 다음부터가 음수겠구나 해서 이거 하나 더해서 17번째 항부터 음수다 이렇게 찾든가 아니면 애초에 음수의 시작을 찾는 거지. 그치? 16점 얼마보다 커야 음수야? 그러면 17번째 항부터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너네 알아서 하면 돼. 알았지? 잘 맞춰서 잘 해석해서 잘 맞추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 33번. 자,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A8을 구하래. 잘 봐. 1에다가 A1, A2 이렇게 해서 A19, 100일까지. 요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전체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숫자를 19개를 끼워 넣어서 전체를 등차 수열로 만들었다고. 됐어? 그랬을 때 A8 값을 구하래.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일반항을 찾으려면 초항 공차를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을 할 거야. 됐지? 근데 지금 여기 숫자가 지금 기호가 A1부터 19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숫자가 양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새로운 기호로 BN이라고 잠깐 쓸게. BN. 왜냐면 A라고 쓸 수는 없잖아. 겹치니까 얘랑. 그치? 그래서 BN이라고 쓸게. 그러면 B1이 뭐야? 초항은 1이지. 여기 처음 1. 맞지? 그리고 요 101은 몇 번째 항이야? 21번째 항이지. 왜냐면 여기가 초항이니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얘가 20번째 항, 얘가 21번째 항. 맞지? 그러니까 B21, 얘가 101이라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지. 그러면 B21을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하면 B1 플러스 20D, 얘가 101이잖아. 됐어? 그럼 B1이 1이니까 1 대입하면 1 플러스 20D는 101. 그래서 D는 얼마? D는 5가 나오지.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야. 됐어? 그러면 잘 봐. 이 BN에 대해서 초항하고 공차를 찾았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자, BN은 몇 N으로 시작해? 5N. 그렇지. 5N으로 시작하지.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지.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니까. 맞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A8이거든? 맞지? 그럼 여기다 8 대입하면 돼? 안 되지. 다르지, 지금. 맞지? 그럼 여기서 A8을 생각해봐. 자, 여기가 B2야. 맞지? B1, B2, B3. 맞아? 그러면 A8을 구하려면 B 얼마를 넣어야 돼? B 얼마를 구해야 돼? B9를 구해야지. 그치? B2, B3니까. 하나 더 크잖아. 맞지? 숫자가 하나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넣어서 A8을 구해야지. 됐냐? 그럼 얼마야? B9는? A8? 같은 거지. A8, B9? 얼마야 대입하면? 41이겠지. 45에서 4 빼니까. 됐지? 왜 이렇게 밝아? 다음 36번.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래. 자, 등차 수열인데 3개의 숫자래. 그럼 뭐야? 뭐 이용하라고?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 2a제곱 플러스 2a가 사이드의 합과 같아. 2a 플러스 4.
자,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이제. 이 약분하고 2a는 a 플러스 2니까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2, 1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됐어? 별거 없지? 그냥 이 등차 주행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만 한 거야. 그 다음 41.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래. 이건 하나의 유형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홀수계의 숫자라고 하면 어떻게 두냐면 미지수를 어떻게 두냐면 순서대로 뭐 그냥 A, B, C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특징을 조금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가운데 A하고 앞에 거 A-D, 뒤에 거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D가 되지, 그지? 공차가. 이렇게 해야 너네가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왜냐면 문제에서 보통 물어보는 게 이것들의 합이거나 제곱의 합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아니면 뭐 곱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게 딱 있어야 합차 공식 이용하기도 좋고 더했을 때 이 D가 사라지니까 A만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기가 좋단 말이야.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풀면 좀 더 복잡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홀수계의 숫자가 등차 수열로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A라 두고 양쪽으로 이제 D만큼 이제 벌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5개의 숫자라고 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숫자. 그럼 가운데 A라고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앞에다가 또 A-2D 그 다음 뒤에 A 플러스 2D 이렇게 두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홀수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짝수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숫자가 있어 없어? 짝수계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D랑 A 플러스 D 여기를 가운데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차이가 몇 D야? 차이가 몇 D? 2D잖아, 2D. 그래서 공차를 2D로 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는 A-3D, 여기는 A 플러스 3D, 이렇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가 뭐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무지수로. 그 다음에 뭐 6개면 여기서 또 2D 빼고 2D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홀수랑 짝수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미지수를 놓는 방법이 좀 달라. 알았지?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돼, 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세 수라고 했으니까 홀수계. 그래서 딱 이렇게만 놓으면 되겠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이거의 합이 21이래. 다 더한 게 21이다. 됐지? 그럼 더해봐. 더하면 그냥 3A 나오지 않아? 그럼 A 얼만데? 7이지, 7. 이 A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운데야, 지금. 그치? 가운데 숫자나. 그리고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 제곱의 합. 그럼 A-D 제곱. 아, A는 구했지, 7로. 그러면 7-D 제곱 더하기 7 제곱 더하기 7 플러스 D 제곱. 이거의 합이 165래. 여기서 D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전개해보면 49-14D 플러스 D 제곱. 그 다음 49. 그 다음 49 플러스 14D 플러스 D 제곱. 얘가 165야. 계산 때릴게. 이렇게. 그러면은 2D 제곱에 플러스 얼마냐? 근데 49를 내가 왜 2번 썼냐? 여기 또 있구나. 49 3개 얼마야? 49 3개 얼마냐? 3, 4, 12에 3, 9, 27이니까 147인가? 그지? 얘가 165래. 그러면 2D 제곱은 얼마야? 147 넘기면 22? 맞아? 맞냐? 아니야? 18이야? 18. 그럼 D제곱은 얼마? 9. D는 얼마야? 뿔마 3이지. 두 가지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맞지? 근데 사실 별로 상관없긴 해. 잘 봐. 만약에 공차가 3이라고 하잖아. 플러스 3이라고 하잖아. 그럼 초항이 공차가 아니지. 공차가 3은 맞지? 그 다음에 가운데 A가 7이잖아. 그지? 그러면 세 개의 숫자는 처음에 7-3, 7, 7 플러스 3이니까 4, 7, 10인 거지. 공차가 3이면. 맞지?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오히려 앞에 게 뭐야? 앞에 게 10이고 가운데가 7, 뒤에가 4인 거지. 그러니까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순서만. 맞지? 얘는 공차가 3이니까 증가하는 수열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감소하는 수열 뭐 이건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다 곱할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크게. 만약에 문제에서 순서가 상관이 있을 만한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싸그리 다 곱하면 얼마? 280인가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이제 합으로 가볼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수열의 합이거든. 일단 뭐 수열의 합부터 얘기해보자. 아까 요거 수열의 합부터 얘기하자. 뭐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이제 기호로는 우리가 S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SN 기호의 뜻이 뭐냐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요걸 그냥 SN이라고 얘기를 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S5가 있어. 그럼 이건 초항부터 순서대로 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냥 별거 없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수열이 3, 6, 9, 12, 1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S5를 구하래. 이렇게 쭉 나가는데 18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서 S5를 구하래. 그러면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이거 5개 더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이런 S5라는 그 기호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건데 무조건 초항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초항부터 시작해서 요거까지 5까지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요게 수열의 합인데, 근데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그 공식을 외워서 이제 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볼게. 봐봐. 자, 간단하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대. 그냥 이걸로 해보자. 1부터 10까지 합. 얼마야?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 55. 55야, 인마. 그치? 1부터 10까지 합은 55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냐면, 그냥 생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이 10을 거꾸로 나열을 해봐. 이렇게. 10, 9, 쭉 가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리고 위아래로 한번 더해봐. 얼마야 그러면? 처음에 위아래로 더하면 11. 그 다음도 얼마? 11. 그 다음도 38이니까 11. 계속 얼마야? 계속 11이지. 맞아? 그럼 결국 똑같은 숫자로 만들었고, 이 똑같은 숫자를 몇 번 더했어? 총 10번 더했지.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11 곱하기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근데 우리가 원래 찾고 싶었던 건 이놈이지 이놈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놈은 지금 내가 찾고 싶었던 수의 2배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나누기 뭐 하는 거야? 2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55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지? 요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를 할 거야. 자, 그래서 기호로 잠깐 써보면,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 A1, 두 번째 항은 A2인데 이걸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A1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A2니까 A1 플러스 D. 그럼 A3는 A1 플러스 몇 D? A3는 A1 플러스 몇 D? A3 2D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까지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SN이니까 n번째 항까지. 그래서 A1 플러스 N-1D까지 더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이제 다시 나열을 한 다음에 더해서 같은 숫자로 쭉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누기 2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은 A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더하면 어때? 위아래로 더하면 2A1. 그러니까 요게 위아래지. 요만큼이 위아래잖아. 그지?
그래서 2a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거 위아래도 이만큼이 위아래니까 이만큼도 더해보면 플러스 2a1 플러스 n-1d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지. 아까 예시로 봤던 것처럼.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숫자만 나올 거야. 2a1 플러스 n-1d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걸 총 몇 번 더했어 지금 똑같은 거를? 요 똑같은 거 몇 번 더했어? n번을 더했잖아. n번. 그치? 왜냐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그래서 n번 더한 거야. 그래서 곱하기 n이라고 쓴 거고, 근데 이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의 2배이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외워야 돼. 2분의 n 2a1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요 공식의 구성을 잠깐 보면 요 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수야. 맞지?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S10 이렇게 나왔어. 그럼 1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얘기니까 항수는 10개가 되겠지 당연히.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A1은 당연히 초항이지 초항. 맞아? 초항. 첫 번째 항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D는 공차 얘기하는 거지 공차. 됐어? 그러면은 이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인 거야?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항수, 초항, 공차 이렇게 3개. 됐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수열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항수, 초항, 공차 이거 3개를 알아야 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3가지를 다 알아야 돼. 됐지? 됐지? 그리고 이 항수라는 거는 변수로 나올 수도 있어. 그냥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뭐 이게 10번째 항까지, 뭐 20번째 항까지 이게 아니라 그냥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그냥 n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뭐 그냥 예시로 그냥 뭐 예시로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 이때 그냥 SN을 구하래. SN.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n번째 항이야. 그냥 n이야 n. 그래서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야. 2분의 n 곱하기 초항의 2배, 그다음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2. 그래서 요거 그냥 정리하는 거지. 정리 그냥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n 곱하기 1 플러스 n-1이니까 1 까고 n제곱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됐어? 됐지? 그리고 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얘를 뭐라고도 쓰냐면 2분의 n에 a1 플러스 l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l이 뭐냐면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 항을 보통 말항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n번째 항. 말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말항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3, 6, 9 쭉 가다가 마지막 항이 뭐 93이래. 이렇게 나왔어. 이 수열의 합을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열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이게 마지막 항이잖아. 그치? 그러면 초항 알지? 그치? 초항 알아. 그 다음 공차는 얼마야? 초항이 3이고 공차가 지금 3이네. 공차는 3이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 항이 93이야. 됐어?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항수를 알긴 해야지. n을 알아야 되잖아. 얘도 n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요 공식에도 항수가 있고 요 공식에도 항수가 있으니까 항수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야 합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요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의 일반항을 좀 구해보면 이걸로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은 3n이라고 쓸 수 있지. 공차가 3이고 초항이 3이니까 그치? 3n. 얘가 93되는 n 값이 얼마야? 31이지 31. 그치? 그러니까 얘가 31번째 항이라는 얘기지. 31번째. 그래서 이제 항수도 알았으니까 이거의 그 합은 2분의 항수 31에 초항이 3이고 더하기 마지막 항이 93이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요게 두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이제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구성을 보면 얘가 항수야. 얘는 초항을 얘기하는 거고, 맞지? 그다음 얘는 말항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항수하고 초항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치? 기본적으로 합을 구하려면 알아야 되고, 거기서 공차를 알면 이거 쓰면 되고, 말항을 알면 얘 쓰면 되는 거지. 됐어? 됐지?
둘 다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써먹을 거야, 알았지? 기억해야 돼, 이거. 알았지? 그래서 이 뒤에 이 공식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거 설명 안 했네. 이 공식은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지금 2a1 플러스 n-1d 있잖아.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d를 a1 플러스 a1 플러스 n-1d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그럼 이게 초항이잖아. 그치? 이게 n번째 항이지. 일반항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항인 거지, 얘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L로 잠깐 치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 합에 대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자. 대표 문제에서 합에 대한 유형 7번 있네. 46번. 요거 하나 해볼게. 자, 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 SN은 2분의 n에 그 다음에 2a1 플러스 n-1d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n에 a1 플러스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일단 이 상태에서 46번 보면 두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22일 때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치? 그러니까 기호로 표현하면 S20을 찾으란 얘기지. 그치?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일단 항수는 지금 어때? 항수는 20번째 항으로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초항하고 공차를 찾거나 아니면 초항하고 말항을 찾거나. 그치? 저 공식을 이용하려면 둘 중에 하나지. 한번 해볼게. 그럼 A2는 A1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어? D. A5는 A1 플러스 얼마? 4D. 얘가 22. 둘이 바로 연립하면 되지.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18. D는 6이지. 그럼 공차 찾았네. 그치? 그 초항 얼마? D가 6이니까 초항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초항 공차를 아니까 몇 번째 공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그치? 첫 번째 공식. 그럼 초항의 2배 얼마야? 첫 번째 공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20 마이너스 1이지. 19지, 19. 19 곱하기 공차 얼마? 6이지. 이렇게. 요거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이 약분해서 10 곱하기.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 19 곱하기 6이 얼마지? 54. 114냐? 맞지? 114. 114에서 4 빼면 110이네. 그럼 결국 1100 이렇게 나오겠지. 1100? 1104번이겠지. 됐어? 그 다음 52번. 자, 4랑 56 사이에 n개의 수, 저걸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대. 이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660일 때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래. 저걸 다 넣었어. 다 넣어서 이제 등차 수열을 만들었어. 이때 모든 항의 합이 660이래.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A가 있으니까 기호를 BN으로 쓸게. BN. 오케이? 기호를 새로운 걸로 BN으로 쓰면 B1이 얼마야? B1이 4. 그 다음에 저 56은 몇 번째 항이야 그러면? 56은? N 플러스? 진짜? 2번째 항이지. 왜냐면 들어간 게 가운데 들어간 게 N개가 들어갔고 추가로 앞뒤로 2개가 있잖아. 그럼 총 N 플러스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이게 56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할 건데 합이 지금 660이니까 합으로 구할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지. 항수가. 그치? 항수를 몰라. 그리고 초항을 우리가 4로 알아. 근데 마지막 항도 알지. 얼마? 이게 마지막 항이잖아. 얼마인데 이게? 플러스 56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 거지. 요거. 맞지? 이게 660이다라고 이제 풀어주면 되지. 됐어? 그러면 다시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60이니까 660 나눠주면 얼마? 2분의 n 플러스 2는 11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n 플러스 2는 얼마? 22 해서 n 값은 얼마 나와? 20으로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둘 다 이용을 하니까 다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55. 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이고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일 때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처음이 S10이지. 그치? S10. S10은 2분의 10 곱하기. 자, 몰라. 보통은 근데 첫 번째 걸 많이 쓴다. 2A1 플러스 9D. 얘가 140이라고 나왔어. 됐지? 초항 모르고 공차 몰라. 항수만 알지. 10번째 항까지 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S20은 2분의 20에 마찬가지 2A1 플러스 19D인데 이 20번째 항까지 합은 480이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그치? 자, 이때 요걸로 이제 연립해서 A1하고 D를 찾으면 돼. 연립하면 돼 또. 그래서 요거 10 까주고 2 곱하면 2A1 플러스 9D는 28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2 까고 10 까버리면 2A1 플러스 19D는 48이 나올 거야. 둘이 바로 연립할 수 있지.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이니까 공차는 2가 나오네. 됐어? 공차 구했지? 공차가 2면 초항은 얼마? 9, 2, 18 넘기면 10에다가 2 나눠주면 5 나오지. 끝났지 그러면. 둘 다 구했으니까. 그럼 S30, 우리가 찾고 있는 건 S30이야.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 그럼 항수 30개에다가 초항의 2배 1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2 약분하면 30 곱하기 5 플러스 29니까 얘가 34잖아. 거기다 30 곱해버리면 3, 4, 12, 3, 3, 9, 104, 104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없네. 왜 없지? 아니야? 1020인가? 아, 1020이지, 그치? 3, 4, 10이니까, 그치? 1020. 그 다음 59. 자,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 A5가 8, A13이 마이너스 16. 여기서 이제 초항하고 공차를 또 구할 수 있지. 그치? 연립해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 이게. A1 플러스 몇 D? 써놓고 물어보네. A13은 뭐야? A1 플러스 몇 D야? 11이지, 11이. 얘가 마이너스 16. 둘이 연립 빼봐. 얼마야? 마이너스 8D는 24지. 공차 얼마? 마이너스 3이지. 초항은 마이너스 12 넘기면 플러스 10이니까 20이지. 됐어? 초항 공차는 다 구했어. 이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은 항수가 안 나온 거지. 그냥 n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2분의 항수 n, 그 다음에 초항의 2배 4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2분의 계산해보면 얼마야? n 곱하기 마이너스 3n 플러스 43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에 플러스 2분의 43n이라고 나오겠네. 됐어? 이거지, 이거. 그치, 최대값.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거든. 이렇게 2차로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요 상태에서 너네가 이게 지금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최고차항 음수니까 위볼 그래프에다가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긴 하거든. 대칭축으로 하면 가능은 한데, 근데 어차피 이게 대칭축이 또 이제 좀 그 자연수로 안 나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좀 자연수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봐. 이 수열을 조금 보면, 이 수열을 다시 한번 보면 초항이 20이지. 양수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공차가 뭐야? 공차가 음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점점 어때? 숫자가? 작아지겠지. 20하고 17하고 14하고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치? 그럼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커, 숫자가? 어? 양수의 끝까지 더했을 때가 제일 크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찾아야 돼.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거야. 몇 번째 항인지 찾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양수의 끝자락에 그 항을 찾는 거니까 일반 항을 좀 구해야지. 항을 찾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지. 맞아?
그러면은 얘가 양수의 끝자락 0보다 클 때를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n은 뭐야? 마이너스 23보다 크니까 n은 3분의 23보다는 작지. 얼마야 이게 대충? 7점 얼마 아니야? 맞지? 7점 얼마.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양수란 얘기야? 몇 번째 항까지? 7번째 항까지가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7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항수는 이제 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시 합을 구해보면 S7은 2분의 7에다가 초항의 2배 40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22에다가 이제 약분 때리면 얼마냐? 11인가? 그치? 약분 때리면 11이니까 77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요게 최대가 되겠지. 합이 왜 이렇게 많아? 아씨, 너무 많네. 자, 그 다음 64번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 100 이하의 자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우리가 보통 식으로 뭐라고 써?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3n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 그냥 숫자를 써볼게. 그냥 대놓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의 첫 시작이 뭐야? 1이지 1. 그렇지.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이런 애들이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맞지? 초항 얼마? 1. 공차 3. 그럼 일반항 어떻게 돼? 3n 마이너스 2겠지. 맞아? 이렇게 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끝이야? 90 얼마겠어? 90 마지막이 얼마겠어? 얘가 100 이하니까 이렇게 써봐. 이렇게 100 이하. 이게 100 이하잖아. 이렇게 쓰면 되지. 100 이하. 됐어? 여기서 n 값 찾아봐. 그럼 3n은 102 이하니까 n은 뭐야? 대충 딱 떨어지나? 얼마냐? 30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치. 34랑 34 그치. 34번째 항이네.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 100인 거지. 생각해보니까 100 이하니까. 그치? 99가 딱 3의 배수잖아. 그거 하나 더 더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내니까 100이 끝이. 네. 그럼 항수는 34지. 최대 항수. 그치? 그럼 이거의 합이니까 뭐야? S34를 구하라는 얘기라서 2분의 34에 초항의 2배 플러스 33 곱하기 공차 3이지. 그래서 계산 때리면은 17 곱하기 99에다가 2 더하면 101. 우와, 얼마? 우와, 707 101 아니야? 1717인가 나오나? 1717? 그치, 1717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68번. 자,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일 때 20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짝수의 홀수의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건 보통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20개면은 이걸 미지수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초항을 A1이라고 하고, 그지? 첫 번째 숫자를. 그리고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1이 되는 거지.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그지? 공차가 1인 거야. 항수는 당연히 20개지. 맞아? 그럼 결국 모르는 건 초항밖에 없네.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항수 20개에다가 초항의 2배 플러스 19D. 19인데 얘가 530이래. 그래서 이렇게 까고 10 까버리면 2A1 플러스 19가 53이니까 2A1은 얼마? 34인가 나오네. 맞아? 34. 그래서 A1은 얼마? 17이겠지. 됐어? 17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주면 얘는 초항이 17이고 공차가 n이니까 n 플러스 16이 되지. 1 넣으면 17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은 마지막 가장 큰 수니까 20번째 숫자잖아. 20번째 숫자는 36이 되겠지. 20 대입해서. 됐어?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아까 했던 등차 수열하고 결이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 비율이 같은 수열. 그래서 일단 기호로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율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1분의 A2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항분의 뒤에 항, 그 다음에 A2분의 A3, 뒤에 항분, 또 이제 A2분의 A3, 앞에 항분의 뒤에 항.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일정하게 나오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값을 R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걸 공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율로 얘기하면 조금 헷갈려 사실. 왜냐면 앞에 항분의 뒤에 항이었는지 뒤에 항분의 앞에 항이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드는 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 곱해서 만드는 수열. 아까는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잖아. 그치? 등차 수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한 값을 공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냐면 3, 6, 12, 24, 48. 자, 이 수열 어때?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 얼마? 2 곱하기 2 했잖아. 그치?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맞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등차 수열이랑 패턴이 비슷한데 왜 비슷하다고 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일단 처음에 구하는 게 일반항이었잖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여기서도 이제 일반항을 일단 찾는 작업을 할 거야. 일반항 간단해. 일반항 어떻게 되냐면 A1에다가 초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었지. 맞아?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초항에 공비를 곱해서 두 번째 항 만들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공비 곱해서 뭐 만든 거야? 세 번째 항 만든 거지. 세 번째 항에 공비 곱해서 뭐 만들었어? 네 번째 항.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n-1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n번째 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바로 전에다가. 그치? 이거를 양변을 이제 곱할 거야. 이번에는. 아까 더했잖아. 양변을. 근데 이번에는 곱할 거야. 곱하면 자, 이게 다 왼쪽과 싸그리 곱하고 오른쪽과 싸그리 곱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왼쪽과 싸그리 곱하는데 근데 A2 있고 왼쪽에 오른쪽 우변에도 A2가 있잖아. 그럼 이게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A1 그 다음 R만 몇 개 곱했어? n-1번 곱했지. 1부터 n-1이니까. 그래서 R만 n-1번 곱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요게 공식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써보면 일반항 A에는 A1 R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얘도 이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초항 공비가 필요해. 초항 공비.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럼 지금 요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구해본다면 초항 3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하지? 그래서 1 대입하면은 0제곱이니까 3 나오고, 맞지? 2 대입하면 6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외워서 마찬가지 구해주면 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이것도 예시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세 번째 항이 18이고 뭐 다섯 번째 항이 뭐 36일 때 이때 뭐 몇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앞에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얘를 초항 공차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치? A 플러스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4D 뭐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도 비슷해. 등비 수열도 A3을 A1 곱하기 R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했어. 여기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A1 R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18, 얘가 36. 이걸 똑같이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연립이 나눠서 연립하는 거지. 나눠서.
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나눠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리고 얘 약분하면 r 제곱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r 제곱이 2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r 값은 뿔마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나눠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패턴이 좀 비슷한 거지. 됐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 이게 등비 수열의 이제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비 중항도 가볼게. 등비 중항. 패턴 비슷하지? 등차 중항 나왔잖아. 그 다음에 그지? 그럼 등비 중항도 똑같아. A, X, B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비율이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비율로 가보면 A분의 X는 X분의 B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볼게. 얘랑 곱하면 X제곱은 얘랑 곱하면 AB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럼 X값은 얼마? 뿔마 루트 A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등비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에서 가운데 항은 가운데 항은 양변에 곱한 거, 양 사이드 곱한 거를 뿔마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나도 그러니까 요렇게 쓰진 않고, 사실 이거를 바로 쓰진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쓰는 편이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푸는 편이야. 됐어? 이게 또 A, B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나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운데 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풀지. 됐어? 그리고 얘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가지가 있어. 왜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하고 X하고 뭐 27이 있다고 해보자. 이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순서대로.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81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제곱해서 81 되는 X값 뭐 있어? 9도 있지만 마이너스 9도 괜찮잖아. 그럼 만약에 9라면 3, 9, 27이고 마이너스 9라면 3 마이너스 9, 27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위에 거는 공비가 얼마야? 3. 밑에 거는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해했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게 등비 중항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등비 중항 뭐 이렇게 해서 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율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긴 해. A, R이 X고 그 다음에 X, R이 B잖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이제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식이.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요거 등비 중항 이 공식만 잘 외워서 쓰면 돼. 알았지? 자, 이게 등비 중항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등비 수열의 합도 볼게. 이어서 할게요. 자, 아까도 등차 수열도 등차 중항까지 하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갔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도 등비합. 등비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 기호를 SN으로 쓸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냥 수열의 기호야. 기본적으로 그냥 수열,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SN 자체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란 뜻이니까. 알았지? 다음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뭐 3, 6, 9, 12, 15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이 등비 수열의 합, 지금 뭐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해서 뭐 이제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생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유도를 조금 한번 해볼게. 뭐가 있냐면 자 SN은 A1 더하기 등비 수열이니까 A1R 두 번째 항, 그 다음 A1R 제곱 세 번째 항, A1R 세제곱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A1R의 N-1제곱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됐지? 등비 수열로 쓴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R을 좀 곱할게. 그럼 RSN은 RSN 여기 다 전체적으로 R을 곱하는 거야. R을 곱할 건데 여기다 R 곱하면 A1R이지. 그치? 그 다음은 뭐야? A1R 제곱이지. 여기다 R 곱하면. 그치? 한 칸 밀었을 거야. 그 다음은 플러스 A1R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로 전에 r을 곱하면 a1 r의 n-1제곱이고 마지막에 r을 곱하면 a1 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한 칸 밀어 쓴 이유는 당연히 빼려고 하는 거지. 빼려고. 뺐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사라지지. 그치? 똑같으니까. 그럼 사라지고 좌변은 sn-rsn, 우변은 a1-a1r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sn이니까 sn으로 살짝 묶어주면 1-r은 여기 a1으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 나올 거고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됐지? 이거 공식이야 이게. 여기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을 좀 보면 마찬가지 구성을 보면 A1은 초항이야. 맞지? 초항. R은 뭐야? R은? 공비야 공비. 그 다음에 여기 N이 뭐야? N이? 항수겠지 항수.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 공비, 항수가 있어야 돼. 이 세 개를 알아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치? 그리고 이 공식을 이렇게도 쓰지만 얘를 어떻게도 쓰냐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써. 이건 뭐냐면 자리 바꾼 거거든. 1-R하고 여기 분자도 이렇게 자리 바꾼 건데 자리 바꾼 이유는 뭐냐면 공비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걸 쓸지 이걸 쓸지를 결정해서 쓰란 얘기야. 왜냐면 만약에 내가 공비가 뭐 3이야. 공비가 3인데 이걸 쓴다고 하면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좀 계산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이걸 쓴다는 거지. 됐어? 그리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걸 쓰는 거고. 됐어? 됐지? 예시로 하나 해볼게. 예시로. 아까 그거 해볼까? 3, 6, 9, 12, 15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초항 얼마? 초항 3이지. 공비는? 공비 20, 에? 아, 이거 등차네. 그치. 등차. 등비가 아니라 등차인데. 3, 6, 12, 24, 48이지. 그치? 이렇게. 이래야 공비가 2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까지 구한다고 해볼게. 10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공비가 1보다 어때? 크잖아. 1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3, 오케이?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됐어? 지금 내가 말로 지금 이걸 썼잖아. 이런 것처럼 말로 하면 조금 이제 너네가 외우기가 좀 쉬워. 알았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그 다음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일반항은 n-1이지. A1 R의 n-1이잖아. 그치? n-1. 일반항은 이거야. 근데 합은 뭐야? 몇 제곱이야? 그냥 n제곱이야. n-1이 아니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R이 1이 아닐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공비가 1이 아닐 때. 오케이? 공비가 1이 아닐 때. 왜냐면 공비가 1이면 분모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애초에 R이 1이면 이걸 나눌 수가 없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 사용하는 거고, R이 1일 때는, 공비가 1일 때는 무슨 수열이 나오냐면, 등비 수열인데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이야. 그럼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뭐야?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도 3이잖아. 세 번째 항도 3이고 계속 3만 나오지. 그럼 이걸 더하는 거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A1N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초항에다가 그냥 항수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수열에서 네 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해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그럼 그냥 우리가 3을 4번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라고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돼. 됐지? 그래서 합공식은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냐? 됐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보자.
78번 한번 볼게요. 78.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하고 등비 중항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 3개 한 거야. 맞지? 그렇게 3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고. 자,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볼게. 78번은 두 번째 항이 2, 다섯 번째 항은 54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을 구하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항 공비로 표현해야 돼. 그럼 A2는 얘를 A1R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A1R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나눠서 연립하라고 했지, 얘는. 나눠서.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실 이거는 정확히 쓴 건 아니고, 정확히 쓰자면 이제 A1R의 4제곱 분의 A1R의 제곱. 얘가 54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쓰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써야 돼, 정확하게. 그럼 A1 R제곱 까고 R제곱분의 1은 약분하면 27분의 1이지. 됐어? 그럼 R제곱이 얼마야? 맞냐 이거? AR 4제곱. 아, 이거 AR이네. 왜 제곱이냐는데 이거? 세제곱이지, 그치? 여기 세제곱. 그럼 R 세제곱이 27이니까 R 값은 얼마야? 3이지. 됐어? R 값 3이야. 자, 그리고 봐봐.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4는 A1 R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우린 A1만 찾으면 되네. A1. 맞지? 그럼 A1은 아까 처음에 있는 요식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여기다가 R에다가 3을 대입해봐. 그럼 A1은 얼마야? A1은 3분의 2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얼마냐 이게? R이 얼마지? 3의 세제곱? 27이네. 그럼 27 약분하면은 9, 28인가 나오네. 됐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아, 이것도 이제 A4니까 네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여기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맞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이니까 4를 대입해서 3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해서 똑같이 18로 계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일반항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A1 R 세제곱이니까 구해놨잖아, 여기다. 그치? 이거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바로 구하는 거지. 일반항 갔다가 대입해서 뭐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됐어? 그 다음 82. 얘 멈췄냐? 멈췄냐 왜? 또 꺼졌냐? 얘 왜 자꾸 꺼지냐? 수업하지 말라는 건가? 그만할까? 웬일이야? 계속 하자고? 알았어. 우리 수업 끝나고 더 이어서 할까? 더 나가고 싶긴 한데. 그건 아니야? 82.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렇게 나왔을 때 A6을 구하래. 마찬가지야. 또 이제 A6을 구해야 되니까 원래 이론대로라면 일반항 찾아야 되는 거고, 일반항 찾으려면 초항 공비를 찾아야 돼.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항하고 공비까지 찾아 놓으면 그러면 이걸 일반항을 구해서 거기다가 6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A6이라는 것 자체가 A1R의 5제곱이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거지. 이해했어? 원래 보통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일반항 구했다가 또 이제 대입하고 뭐 번거로우니까, 그치? 뭐 비슷하긴 한데 속도는 비슷한데 그래도 그냥 구해놓고 그냥 대입해서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돼. 자, A2가 A1R 바로 쓸게. A1R이 18이고 두 번째 식은 A1R의 8제곱 9분의 1에 A1R의 6제곱이잖아. 맞아? 나눠볼까? 나누면 어떻게 돼? 뭐 남아? 좌변에 R제곱 남지? 얘가 9분의 1이지. 그럼 R 값은 얼마? 뿔마 3분의 1이거든 원래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항이 뭐래?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만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보고 좀 고르는 거야. 플러스로.
그러면 R이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A1은 얼만데? 54겠지. 그래서 초항 공비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A1 R의 5제곱이지. A6이라는 건. 그치?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그럼 54 곱하기 3분의 1의 5제곱이잖아.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이거? 27이니까 27, 3의 세제곱까지는 없어질 거 아니야. 54가 27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야?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3의 제곱까지는 나오니까. 됐어? 됐지?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잘 봐. 우리가 지금 A2를 알잖아. 18로. 그치? A2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A6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A6이 A1 아래 5제곱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 얘를. 그치? 이렇게 써도 되지.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요거 앞에 걸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 거를.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나왔을 때는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18이니까 18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의 제곱 가서 3의 제곱 9분의 2만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보다는 이제 A 한 5 정도가 나왔어. A5. A5는 뭐야? A1 아래 4제곱이잖아. 그치? 이게 얼마라고 만약에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면 A6이라는 거는 뭐야? 여기다가 R만 곱하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면. 됐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슷해. 똑같아. 그다음 82.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니야? 82 방금 했네. 86.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AN 제곱이 1000보다 큰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등비수열 A3을 뭐라고 표현해? A1R 제곱. 그 다음은 A1R 4제곱. 얘가 9. 그럼 나눠볼게. 이번엔 요거 분의 요거 한번 해볼까? A1R 제곱분의 A1R 4제곱. 이렇게 해야 조금 분수가 안 나오니까 3분의 9. 이 약분 때리면 뭐 남아? R 제곱. 얘가 3이 나오지. 이렇게. 됐어? 여기서 R 값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AN의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AN을 구해서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이대로 그냥 써도 돼. 일단 구해봐. A1은 얼마야? 이거? R 제곱이 3이니까 A1은 1이지 1. 그치? 그럼 이걸로 일반항을 구해봐. 일반항은 1 곱하기 일반항을 이렇게 써볼까? 자, 기호로 써볼게. 이렇게 일단 써볼게.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AN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A1 제곱에 R 제곱에 N-1제곱 이렇게 써도 되나?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차피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R 값을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1이니까 1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3의 N-1제곱이라는 얘기지. 됐어? AN의 제곱이. 그럼 3의 N-1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N값을 찾으래. 그럼 3의 거듭제곱에서 1000보다 커지는 게 뭐부터야? 7제곱인가? 6제곱, 5제곱이 243. 그 다음 6제곱이 700 얼마거든? 그러면 7제곱은 700 얼마에다 3 곱하면 얼마야? 한 2100 얼마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7부터가 맞네. 7부터. 그치? 그래서 N은 몇 이상? N은 8 이상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8번째 항.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8이다. 그 다음 89. 자, 2와 162 사이에 양수 3개 넣어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대. 이때 A, B, C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잘 봐. 앞에서부터 E, A, B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지. 등비중항. 등비중항 이용할 수 있지. 이렇게 3개 순서대로. 맞아?
그럼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2b랑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개도 어때? 등비 중앙이지, 그치? b제곱은 뭐야? c제곱은 162b라고 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어때? 그리고 이것도 봐봐.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할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나오는 등비 중앙이 ABC가 나왔을 때 B제곱은 AC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요렇게 추가로 양쪽에 나왔을 때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요렇게 곱한 게 R이고 요렇게 곱해서 R이잖아.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라고 치면 뭐 CD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C 곱하기 R 제곱이 B랑 같고, 그 다음 B 곱하기 R 제곱은 D랑 같잖아. 맞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눠봐. 나누면 B분의 C는 D분의 B니까 마찬가지잖아. B제곱은 CD라는 게 나오지. 이것도 똑같아.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 홀수계가 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네. B를 구할 수 있지. B제곱은 162랑 2 곱하면 324가 나오잖아. 맞아? 그럼 324되는 B 값이 뭐 있어? 18이 있지, 18. 맞아? 18. 마찬가지 뿔마 18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18만 쓰면 되지. 됐지? 그럼 A제곱은 36이네. 그래서 A 값은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치? 그러면 어때? 얘가 6이고 18이야. 그럼 C는 뭐겠어? 물론 이걸 대입해도 되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그치? 18 곱하기 162 너무 더럽잖아. 그래서 6이랑 18이야. 그 다음 뭐겠어? 54겠지. C는 54. 이렇게. 됐어? 왜냐면 공비가 3일 거 아니야? 3 곱해서 이렇게, 3 곱해서 이렇게, 3 곱해서 이렇게. 맞지? 그래서 C는 54. 그래서 54랑 6이랑 18 다 더하면 78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92. 자,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9x제곱. 그래서 x제곱에 24x 더하기 144는 9x제곱. 넘기면 8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는 0. 그래서 8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얼마냐? 8 1에다가 8, 18인가 나오네. 그래서 6, 3, 18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래서 x값은 6 또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근데 x가 양수니까 6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등비 중앙 간단하게 이용한 거고. 다음 97.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일 때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자, 이거는 아까 우리 등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A라 두고 양 옆을 이제 A-D, A+D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이런 게 안 돼. 이렇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A라 두게 되면 앞에가 R분의 A고 뒤에가 A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는 순서대로 할 거야. 순서대로. A하고 AR하고 AR 제곱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냥 등비 수열은. 이렇게 다 더한 게 얼마? 7이라고 나왔지. 그치? 곱이 8이래.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8이야. 그러면 AR은 2라고 할 수 있지. 세제곱해서 8 됐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R분의 2라고 쓸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A 대신에 R분의 1을 대입을 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할 건데 대입 하나씩 해봐. 대입하면 R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R. 얘가 7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R을 좀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2 플러스 2R 플러스 2R 제곱은 7R이고 넘기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R 값은 2 또는 2분의 1로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R이 2일 때 A는 1일 거고 R이 2면 1이지. 그리고 R이 2분의 1일 때 A는 4가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숫자 자체는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 숫자는
1, 2, 4가 되는 거고 이걸로 간다고 치면 숫자가 거꾸로 4, 2, 1이니까 어때? 숫자 자체는 똑같지. 순서만 좀 바뀔 뿐이지. 그지? 아까 그 등차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장 큰 수 찾는 거니까 그냥 4가 되겠지. 되지? 그 다음 1000번 등비수열의 활용 쪽으로 해서 이게 그 도형에 대한 게 좀 나오거든. 도형 이게 좀 잘 나오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여기서 이제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는데 이거 그지? 이거 오려는데 잠깐만 이게 유형이 몇 번이니 이거? 20번이네. 그치? 그냥 할게. 자, 아무튼 오려내는데 가운데 중점을 이어서 가운데 걸 이제 오려내고 그 다음에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오려낸대. 그러니까 요거 3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오려낸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운데 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남은 3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대. 이렇게 10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래. 됐지? 1번부터 볼게. 첫 번째 1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뭐야? 전체 넓이 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니까 4루트 3이야 전체 넓이는. 맞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이때 이제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넓이는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지. 맞아? 4등분해서 처음에 이거를 4등분 해갖고 가운데 걸 오려냈으니까 3개 남잖아. 맞지? 그래서 4분의 3이고 그럼 두 번째 시행은 요 남아있는 거에다가 또 뭐해? 각각 뭐 한 거야? 각각? 요거 하나에다가 4분의 3 4분의 3 한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 오려내고 4분의 3 남은 거잖아. 얘도 4분의 3 남은 거고 얘도 4분의 3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3이 또 남은 거지. 이렇게. 이 앞에 거에 4분의 3이 남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4분의 3의 뭐야?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뭐겠어 그러면? 4분의 3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4분의 3 또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까지니까 결국 4루트 3의 4분의 3의 얼마? 10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는 거지. 쟤는 계산은 안 되니까 그냥 저대로 쓰면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지금. 4루트 3. 그치. 3번이 되겠네. 그 다음 1004번. 등비수열의 합.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거 만족할 때 AN이 저렇게 나온대. 이때 저 합이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온대. 이때 P값 구하래. P값. 자, AN이 2의 2n-1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초항 얼마? 1 대입하면 되니까 초항은 2 나오지. 그치? 그리고 공비는 얼마야? 공비 얼마? 공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얼마야? 4인 거야. 4. 오케이? 왜냐면 두 번째 항 대입해보면 뭐야? 2 대입하면 2의 4제곱,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 항이. 이게 두 번째 항이.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해야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그 공비 볼 때 n 앞에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봐야 돼. 됐지? 같이 해서. 그래서 아무튼 공비는 4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항수 10개니까 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에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분의 2 곱하기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앞에 2를 분배하면 3분의 2의 21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서 P값은 21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10번. 자, 요것도 잘 나오는 형태인데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N까지 30, 2N까지 50, 3N 구하래. 자, SN은 공식 쓰면 돼. R-1분의 초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30.
S2n은 R-1분의 초항의 R의 2n제곱 마이너스 1 얘가 50. 그럼 이 상태로 나눠봐 이렇게. 그러면 R-1하고 A1 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줄 수 있잖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얘가 5분의 3이지. 됐어? 약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다시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5분의 3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얘가 3분의 5가 되면서 R의 n제곱은 3분의 2가 될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R의 n제곱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S3n 찾으래. 근데 S3n은 R-1분의 A1에 R의 3n제곱 마이너스 1 요거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찾았으니까. 여기는 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처음에 있지.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3분의 2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R-1분의 A1에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얘가 30이래.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R-1분의 A1은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걸 통째로 마이너스 90으로 쓸 거야. 통째로. 오케이? 통째로. 그래서 이만큼 통째로 마이너스 90이야. 곱하기 그 다음 얘가 3분의 2의 세제곱인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2의 세제곱이 얼마야? 27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9인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약분하면서 9로 까면 3분의 얘가 이제 3분의 9로 까면 10이니까 190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계산 좀 너무 빨리 해갖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똑같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연립하는 거야. 또 이것도 등차랑 똑같아.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돼. 지금 시간이 없네. 오케이.